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 발 떨어져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역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인 것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고, 또 내가 하면 투자요 남이 하면 투기라고 하던가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투기는 실패한 투자요, 투자는 성공한 투기다. 그럼 이제 자본주의 역사상 최초의 투기 사건으로 기록된 네덜란드의 튤립 열풍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튤립 열풍이야말로 다가올 자본주의 시대와 그 속성을 예시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집 한 채를 팔아야만 꽃 한 뿌리를 살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일이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라 불린 튤립 한 뿌리는 당시 암스테르담 교회의 대저택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거래됐다고 하니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꽃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꼭 사야 하는데 못 사고 말았네요. 튤립 값은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는데 하루라도 빨리 사야 할 텐데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저랑 같은 심정일걸요. 그런데 왜 하필 튤립이었을까요? 당시 상류사회 귀부인들은 사교 모임에 튤립을 머리나 가슴에 장식으로 달고 나타났다니, 튤립의 인기는 그냥 꽃이 아름다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당시 상류층에선 튤립을 키우지 않으면 교양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다고 하니 소수만이 누리는 특권의식 같은 것이었을까요?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인 튤립은 16세기가 되어서야 서유럽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아하고 화려한 색깔로 페르시아인들에게 사랑받던 튤립은 당시 그곳에선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할 때 주던 꽃이었다고 합니다. 초기 영주들의 정원을 장식하던 튤립은 공급이 수요를 따를 수 없었던 데다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감염된 튤립이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자 진귀한 수집품이 되었습니다. 중간 상인은 비싼 값에 되팔기 위해 튤립을 사들였고, 중산층은 물론 서민들까지 높은 가격에 튤립을 사들였습니다. 튤립은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꽃이 아니라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투기의 꽃이 된 것입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유럽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상태였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유럽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대항해 시대를 맞게 됩니다. 신대륙에서 가져온 막대한 양의 금과 향신료, 비단 등은 이들 나라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몰락하고 30년 전쟁으로 동유럽의 직물 산업이 붕괴되자 네덜란드는 이제 유럽 경제 중심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1602년 네덜란드는 신대륙과 아시아의 해상 무역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를 설립합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도 설립합니다. 이렇게 당시 네덜란드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순조롭게 자본주의 경제 기반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635년 온 나라에 퍼진 흑사병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는 비탄에 잠겨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부를 안겨줄 새로운 대상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찾은 것이 바로 튤립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전역엔 이제 튤립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튤립은 상상도 못할 비싼 가격에 거래됩니다. 귀족, 상인, 변호사, 농장주, 선원, 농부, 시녀, 시종, 굴뚝 청소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가 튤립 시장에 가진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고가주였던 동인도 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돈이 없었던 가난한 서민들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그것도 안 되는 경우 물물 교환을 통해 튤립 뿌리를 사들였습니다. 튤립 열풍은 1636년 말에서 37년 초에 최고점에 달합니다. 1637년 1월 하루에 2배씩 가격이 뛰자 사람들은 집과 땅을 팝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주일에 10배 이상 가격이 오른 튤립 뿌리도 실제 있었다고 하니까요. 튤립 열풍이 한창이던 시절 웃지 못할 일화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 선원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자네 덕에 내가 이번에 큰 이익을 얻었다네. 정말 고맙네. 이 요리들은 내 마음의 표실세. 선원이 먹은 튤립 뿌리는 몇십 년 동안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비싼 것이었고 법정에 간 선원은 결국 유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냥 튤립 뿌릴 뿐이잖아요. 선원이 말한 대로 그냥 꽃 한 뿌리일 뿐인데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에겐 이렇듯 분명한 사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던 이러한 광풍은 1637년 2월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원인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시점부터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뿐입니다. 튤립 거래의 중심지에서는 더 이상 튤립을 살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실제로 저가에 내놓은 튤립조차 하나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매매는 없고 부도는 줄지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라의 경제를 좌우했던 거상들은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튤립 시장의 불안은 1년 뒤까지 계속됩니다. 풍경화가였던 얀반고에는 튤립 거래가 멈추기 하루 전날 900길더와 자신의 그림 한 폭을 주고 튤립 한 뿌리를 구입합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건 풍요로운 미래가 아닌 19년 동안의 비참한 가난이었습니다. 화가들 생활이라는 게 생각만큼 풍요로울 수 없죠. 고엔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튤립 열풍에 뛰어들었고 결국은 더 비참한 결과를 맞은 거겠죠. 튤립이 순식간에 헐값이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게 되었고 결국 네덜란드 정부는 매매 가격의 3.5%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채권, 채무를 정리하도록 명령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자 튤립 뿌리 수집가들이 다시 시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를 아주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2년에서 3년이 지나자 황기의 튤립의 값은 투기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서민들이 사들였던 낮은 등급의 튤립 값은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튤립 열풍이 가라앉고 공황을 거치면서 튤립 투기는 극단적인 튤립 혐오로 바뀌게 됩니다. 한 식물학자는 자신의 정원에 있는 꽃을 마구 베어버렸습니다. 꽃은 그냥 꽃일 뿐이지요. 꽃이 금이나 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됐는지 원. 튤립 투기 열풍이 지난 뒤에도 시장이 회복되는 데는 상당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가 세계 무역에서 거둔 성공은 튤립 열풍을 일으킨 원인이기도 했지만 투기 열풍의 후폭풍을 견뎌내게 한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경제 대국으로서는 세계 무대에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버블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비용을 치르게 합니다. 일시적으로 소비가 늘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오랜 경기 침체를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튤립 투기로 인해 길거리에 내몰린 서민들이 그제서야 튤립이 단순히 꽃임을 알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무언가의 이성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